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예, 지난 10월 20일서부터 미국에서는 애플페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카드 대신에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이 때문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고요. 네. 또 요즘엔 스마트폰에 이 교통카드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을 교통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네네. 그것도 모바일 결제의 일종입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뱅킹, 전자지갑,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통카드 같은 것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이런 분야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결제 방식입니다. 네.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약 그 실사용자 숫자가 무려 3억 명 정도 이제 달할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하지만 그동안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는 일종의 결제 보존 수단 정도로 많이 쓰였고요. 네네. 신용카드나 현금을 대신할 정도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쓰이는 것도 좀 한정적이었고 결제 과정에서 어떤 보안의 위협이나 어떤 불편함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애플페이가 등장하면서 어쩌면 모바일 간편 결제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대신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가능성이 활짝 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역시 애플의 영향력일까요? 기존에 모바일 결제가 있었는데 애플페이가 나오면서 더 이런 장점이 어떤 이런 모바일 결제의 가능성을 더 열어줄 수 있을까요? 예, 기존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비교해서 애플페이가 가진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준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폰을 가지고요,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애플페이에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네. 와. 이건 끝입니다. 네. 간단하네요. 예. 예. 그때부터 그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이제 애플페이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그 다음으로 결제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아이폰 6를 애플페이가 결제되는 이제 결제 장치에다 갖다 대고요.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네. 또 보안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우려를 상당히 줄여줬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이 이 애플페이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생각이 별로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니, 모바일 간편 결제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생각을 안 갖고 만들었다고요, 애플이요? 예. 아직 그 서비스 구조가 완벽히 공개된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애플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를 벌기보다는 이런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폰 6를 더 많이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카드사나 은행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체인점과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곳에서 쓰기 쉬울수록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애플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참 이거 재밌는 그리고 간단한 쉬운 결제 방식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그 한국에서도 여러 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한국 사회의 복잡한 규제 때문에 좀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하는 방법이 바로 모바일 간편 결제입니다. 미리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을 해두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앱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앱을 구입하시다 보면 이 대금이 대부분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네, 겁니다. 이게 그 한국의 보안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서버도 한국에 있어야 되고 공인 인증성도 써야 되고요. 또 이런 어떤 보안 심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보안 심의 기준이 100개가 넘어갑니다. 와. 이 때문에
해외 회사들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나 금융회사, 스마트폰 제조사, 유통사까지 좀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애플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도화되고 지능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도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저마다 스마트 월렛 같은 이름을 붙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또 이제 금융회사도 앱카드나 선불용 전자화폐 서비스를 이미 내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에서도 삼성 월렛 같은 것을 이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편의점 같은 곳에 가보시면 뭐 캐시비나 팝티머니 같은 뭐 네네. 선불용 전자카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도 모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 네. 이미 여러 개 존재를 했지만 성공한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가 이게, 뭘까요? 아무래도 복잡했기 때문이죠. 네. 일단은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고요. 그냥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미리 충전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기다 신용번호, 비밀번호 확인하고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덕분에 그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페이팔 이런 신생 사업자가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완전 파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 다만 이 부분이 몇 달 전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선보인 이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도 등장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데 그럼 여기에도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라인이나 네. 중국에서 많이 쓰는 위챗 등 인기 메신저 대다수가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메신저를 많이 쓰는 만큼요. 네. 메신저를 아예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애시당초 이런 메신저 앱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선물 구입 등으로 돈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노린 겁니다. 네. 이들 서비스의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결제 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프라인에서 물건 구입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결제 수단이 뭐가 됐든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모바일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 쇼핑을 하기에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만 해왔던 일들을 이제 IT 업체들이 대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덕분에 어쩌면 미래에는 지갑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부랴부랴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거양득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고객들이 자기 회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그동안 카드사에 내왔던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 지갑 업계가 긴장할 정도로 지갑이 없어지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